굉장히 일반 중산층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신조부 대변인,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반 부유한 가정집에서 이분들을 굳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은 뭐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이나 아니면 진짜 맞벌이하는 그 부부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분들이 과연 한 달에 한 230만 원씩 줘가면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한테까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ILO 그 협약에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를 손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소급 적용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나 여러 각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그 고용주와 이분들 간의 사적 계약 형태로 맺어도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이분들의 손길을 원하는 그런 분들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미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임금 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ILO 협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좀 여권에서 뭔가 좀 깊은 내부에서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각자 개별 약진을 하는 그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장 기자님.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저기 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LO 협약을 위반하는 뭐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뭐 비판을 받고 제소를 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들여서 애한테 공부도 시키고 육아도 도움받고 뭐 등등등등 하자 이런 차원에서 들여온 것 같은데, 이게 홍콩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홍콩의 필리핀 이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국제노동단체인 AMRC 같은 데서 해마다 이 홍콩에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뭐 인권 탄압 문제, 과노동 문제, 뭐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해서 문제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아이의 보육이나 이 돌봄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 서비스 체계, 공공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방식이냐? 북유럽형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북유럽형 복지국가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월급을 차등 적용하면서 홍콩에서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임금 깎아줘야 된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노예 노동을 하러 온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발상을 정치권이 한다? 저는 굉장히 선진국답지 않은, 대한민국이 OECD 11대국 경제 대국인데 선진국 문화에 맞지 않는 아주 수준 낮은 노동관이다. 오세훈 시장,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 노동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 홍콩은 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만 원, 71만 원.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물가가 비싼데, 하여간 뭐 상당한 저임금은 저임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해마다 저는- 문제가 저는 돼요. 장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북유럽형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루터교가 근간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원칙으로 해가지고요, 애를 낳으면은 엄마가 적어도 애가 서너 살까지는 집에서 머물면서 상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해외 멕시코나 해외에서
그 베이비시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집에서. 근데 미국은 사적 계약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딱 해놓은 그 임금 체계를 따르지가 않고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체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뭐 임금 그 뭐죠? 그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임금 체계가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 훨씬 낮게 지금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집들에서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230만 원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서 변호사님께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세 가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헌법상 평등권, 두 번째가 국제 기준, ILO 제 111호 협약, 또 국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동의를 하세요? 예, 저도 김문수자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광부나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고생해서 했는데 그 너무 외국이라는 이유로 차별해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장 기자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일치한 거네요. 이게?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외국인, 내국인 이거는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그 합리적인 차별은 뭐냐? 일본처럼요, 예. 네 가지 사업의 회사의 그 규모, 그다음에 그 종류, 그다음에 지역, 연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양하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저 어릴 때 제가 신문 배달했거든요. 나이별로 예를 들어 70 넘은 어르신들이 또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40, 50대 한참 장년에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예. 이렇게 연령별로도 조금 이게 합리적인 차등을 두면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하고 시골에서 일하는 지역별로 좀 이게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별로.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하고 일본이 지금 있다고. 일본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지역,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대기업하고요. 또 이게 5인 미만의 중소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사도우미 이거 가정에서 한 명 고용하는 거잖아요. 예. 이 규모에 따라 똑같은 일률 기준이 맞습니까? 약간의 차별을 두는 규모, 그다음에 종류, 지역, 연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너무 이게 획일적으로 딱 하는 거는 안 맞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우리 국민 전체를 보면 평균임금에 육박합니다. 예. 최저임금이라는 게 강제 노역, 노예제 금지 정도 말도 안 되는 이게 최저임금이지. 예. 지금 군대 하사관보다 공무원이 중요한 군대 하사관보다 필리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맞죠. 이게 공정하냐 말. 공무원들은 적용 안 되잖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설정 변호사, 이래서,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얘기는 합리적인 정도의 차별은 좀 고민해봐야지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게 약간 세대 대결 양상이 돼. 저는 신조 그 부대변인하고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네. 저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외국인과 예. 내국인은 뭐 방금 서정훈 변호사님 이걸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헌법 11조의 평등이란 것이 예. 평등의 의미가 그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예. 것이. 근데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나요? 사람인 건 같지만 내국인하고 외국인은 다르잖아요. 어느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가잖아요. 20-30만 되는 도시 가면 정말 인구가 주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렇죠.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에 어떤 유리 공장이 있어요. 한국인 노동자 350만 원 준다 해도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근데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한국 사람 3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2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다음에 한국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를 확대한다는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임금의 예를 들어 70%를 준다고 한다면 두 사람 할 걸 세 사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등 지급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회를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해서 가사 도우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업무 특성상 뭐 어떻게 좀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산업 전반으로 두고 본다면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뭐 3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본다면 제조업까지 통합해서 본다면 저는 좀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지급을 통해서 기회를 늘려주자.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러면 장 기자님께 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겁니다. 헌법 11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법의 취지를 안다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켄 로치 감독의 빵과 장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멕시코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냥 국제 뉴스만 살펴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봄의 문제가 이미 사회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지역으로도 뭐 도시와 농촌을 나눌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관점에서 공공의 시각으로 세금을 내서 우리가 이 세금을 누구 뭐 순방 가는데 몇백억씩 땡겨가지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데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돌봄, 그게 아이 돌봄이 됐든 노인 돌봄이 됐든 그밖에 어떤 돌봄이 됐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과 대안이 필요하지.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값싸게 부려먹자.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은 다르니까 차별해도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너무 낭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만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이게 어떻게 차별하면 안 낭만이에요? 되죠.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을 꼭 돌봄의 차원에서 가자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서독으로 간호사분들 가셨죠. 그 간호사분들은 독일 현재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꼭 육아,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리핀 이모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가사 도우미 그리고 요양 서비스 그 간병사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노인분들도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238만 원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인도 그만큼의 임금을 못 줘서 못 쓰고 계신데 자. 그렇게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 또 일제강점기 헌법을 자꾸 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은 속인주의잖아요. 속지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차등적으로 채용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거는 겁니다. 지원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아가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임금에 차별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아니, 고통받았어요. 강제로 끌려가서 그러면은 노동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정당화될 수 그러면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분들이 벌어가는 수입과 아니.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벌어가는 수입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럼 임금 차별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임금 차별이 아니죠. 직역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업무와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차별이 다른 그건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를 정확하게 적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차등 적용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과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지의 핵심은 차별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나라 국민이 차별을 합법화하자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차별을 합법화하는 겁니까? 아니, 임금에 내국인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한국 사람 임금에 아니니까 있어서- 차별해도 임금에 있어서 된다면서요. 차등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이게 임금을 무슨 지원은 맞지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하고 임금 받아가는 게 그게 무슨 지원이에요? 시혜입니까? 그러니까 일하고 돈 임금이라는 받아가는 거 건데 가격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 결정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인 간의 결정이 됩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 238만 원을 최저임금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무슨 뭐 차등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우리 신조 부대변인하고 장윤성 기자 중에 한 분이 오버페이스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네. 자 댓글 중에도 이제 ILO도 함재적 차별을 금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별도 다 같은 차별은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국민은 일자리 허덕이는데 어찌됐든 우스꽝스러운 정책이고 빨리 대안 마련해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수건 사업 물꼬 틀려고 필리핀 이모들 모셔오는 거구나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임금 문제가 됐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도입했어야지 이미 입국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